프레데리크 쇼팽, 단순한 작곡가가 아닌 감정의 언어를 창조한 예술가. 왜 지금도 쇼팽인가? 프레데리크 쇼팽. 그의 이름은 곧 피아노와 같다. 건반 위에서 가장 조용히 말했고 가장 고요하게 울렸던 그의 음악은 지금도 여전히, 아니 지금이기에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오늘 쇼팽이 더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는 소음과 속도,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 속에 살아간다. 그 가운데 쇼팽의 음악은 웅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침묵과 여백으로 말한다. 그의 녹턴 한 곡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만나는 시간이다. 피아노를 감정의 언어로 바꾼 사람. 쇼팽 이전에 피아노는 연주되는 악기였다면 쇼팽 이후 피아노는 말하는 악기가 되었다. 그는 기교를 감정의 도구로 삼았고 페달과 루바토를 통해 음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가장 조용한 감정의 고백. 그의 음악은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거짓 없는 감정이 살아 숨쉰다. 그는 외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슬픔과 그리움을 건반에 담았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지금도 누군가의 깊은 밤을 건너는 가장 진실한 위로가 된다. 피아노로 태어난 아이 쇼팽의 시작. 1810년 3월 1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 젤라조바 볼라에서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이 태어났다. 그는 말보다 먼저 음악을 알았고 글보다 먼저 선율을 익힌 아이였다. 어린 쇼팽은 3살 무렵 피아노를 만지작거리며 5살도 되기 전에 들은 곡을 그대로 재현했다. 악보를 배우기 전부터 건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7세에 작곡한 폴로네이즈 지단조는 그를 신동이라 부르게 한 시작이었지만 그의 음악은 단순한 흉내나 모창이 아니었다. 감정과 해석, 창조의 본능이 담긴 내면의 언어였다. 16세에 입학한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그의 스승 엘스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작곡의 규칙을 직관으로 알고 있다. 쇼팽은 배워서 작곡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음악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배운 작곡가가 아닌 태어난 작곡가라 불렀다. 조국을 피아노에 담은 망명자 쇼팽의 이별과 그리움. 1830년 20세의 쇼팽은 유럽 연주여행을 위해 바르샤바를 떠나 빈으로 향한다. 그는 잠시 떠나는 것이라 믿었다. 성공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같은 해 겨울 폴란드에서 11월 봉기가 일어나고 조국은 러시아의 탄압에 짓밟힌다. 그 소식을 먼 타국에서 들은 쇼팽.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영원한 망명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음악 안에 조국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마조르카에는 폴란드 민중의 감정이 살아있고 폴로네이즈에는 조국의 자부심과 상처가 새겨져 있다. 특히 영웅 폴로네이즈는 말없는 절규이자 자유를 잃은 민족의 피아노 위 절창이다. 쇼팽은 조국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조국 위를 걸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았지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조국을 지킨 사람이었다. 파리 정착과 예술가로서의 성숙. 고요 속에서 피어난 가장 깊은 음악. 1831년 21세의 청년 쇼팽은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한 채 파리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당시 유럽 문화의 심장이었고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피워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치열한 격전지였다. 그는 망명자였다. 정치적으로 소속 없는 이방인이었고 성격적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파리 예술계는 곧 이 조용한 피아노 시인을 주목하게 된다. 1. 살롱 문화와 쇼팽의 정체성. 쇼팽은 리스트처럼 대중 앞에서 화려하게 무대를 장악하지 않았다. 그는 연주회보다 소규모 살롱 음악회를 선호했고 몇 명의 청중 앞에서 피아노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그는 귀족 가문 자제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고 그 와중에도 자기만의 음악 언어를 정제해 나갔다. 파리는 그에게 대중적 스타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쇼팽은 파리에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성한 것이다. 2. 동시대 예술가들과의 교류. 파리에서 쇼팽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했다. 리스트,
슈만,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들라크로아그는 이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만 늘 한 발 물러난 거리감을 유지했다. 그는 예술의 중심에 있었지만 과시하지 않았고 말보다 피아노로 자신을 드러냈다. 슈만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자를 벗어라 여러분. 천재가 지나간다. 3. 작품 세계의 정점. 파리에서 쇼팽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한다. 그는 피아노를 위한 거의 모든 장르에서 걸작을 남겼다. 에뛰드 아프, 10 아프, 25연습곡을 예술로 끌어올림, 기교와 감성의 융합, 녹턴밤의 침묵과 사색, 내면의 고백, 발라드 시적 서사와 감정의 폭풍이 뒤섞인 형태,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 정체성, 전주곡 아프, 24개의 감정 조각, 짧지만 완결된 시적 음악, 바르카롤레, 스케르초, 판타지 구조와 감정이 확장된 후기 작품들. 그의 음악은 기교를 넘어 감정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라는 전혀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4. 사랑과 병약함, 그 속의 음악. 이 시기 그는 프랑스 여류 문학가 조르주 상드조지 샌드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상드는 그에게 심리적 안정과 영감, 그리고 복잡한 갈등을 동시에 안겨준다. 183,839년 마요르카 섬에서의 체류 중군은 심각한 결핵 증세를 보이며 병약한 몸과 싸운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24개의 전주곡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완성한다.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말이 적어지고 더 고요해지며 그 안에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간다. 고요 속에서 완성된 예술. 파리는 쇼팽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며 자신을 다듬은 공간, 연주가 아닌 사색을, 과시가 아닌 고백을 선택한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도시였다. 그는 파리에서 영광을 쫓기보다 자기만의 소리를 찾았고 그 고요한 소리로 지금도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음악적 특징. 피아노 언어의 혁신. 손가락이 아니라 심장이 말하게 하다. 프레데리크 쇼팽은 오직 피아노만을 위해 작곡한 작곡가였다. 그의 작품 목록에는 교향곡도 없고 오페라도 없으며 실내악도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악기, 피아노만으로 음악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쇼팽은 단지 새로운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피아노라는 악기의 언어 자체를 바꾼 인물이었다. 그 이전까지 피아노는 정밀하고 계산된 소리를 내는 악기였고 손가락의 민첩함과 정확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쇼팽은 피아노를 숨쉬는 존재, 느끼는 존재, 고백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1. 루바토. 시간을 훔치는 감정의 호흡. 쇼팽이 피아노에 새롭게 불어넣은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바로 루바토 알류비에이티오였다. 루바토는 이탈리아어로 훔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박자의 엄격한 규칙을 유연하게 풀어 감정에 따라 느려지고 빨라지는 흐름을 의미한다. 그에게 루바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다. 그는 음악을 박자에 가두지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시간 위를 흐르게 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접근이었다. 그리고 훗날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기교 이전에 감정의 리듬을 이해해야만 했다. 2. 페달과 음색의 확장. 쇼팽은 피아노 페달의 미학을 개척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 이전의 작곡가들은 페달을 단순히 음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사용했지만 쇼팽은 그것을 통해 공간감을 열고 울림을 조절하며 감정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의 음악은 건반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음과 음 사이, 울림과 여백, 울림의 잔향까지 포함하여 음악이 된다. 그래서 쇼팽의 음악은 항상 말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넓게 퍼지는 감정을 담고 있다. 그는 피아노가 단지 치는 악기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악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3. 장르를 넘어 감정을 창조하다. 쇼팽은 다양한 피아노 장르에서 고유한 세계를 창조했다.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지 않고 각 장르에 자신만의 문학성과 정서적 밀도를 부여했다.
녹턴 밤의 고요와 인간의 내면을 담은 시, 발라드 이야기적 전개와 격정적 감정을 결합한 서사시, 에뛰드 기교 연습곡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혁신, 마주르카 폴란드 민속 리듬을 통해 그리움과 정체성을 품은 형식, 전주곡 짧지만 완결된 감정 단편들로 일종의 음악적 명상. 쇼팽은 이 장르들을 통해 단순한 구조가 아닌 감정의 서사를 쓰는 작곡가가 되었다. 4. 기술을 초월한 감정의 연주.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손가락보다 먼저 심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의 악보는 외견상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정서, 흐름, 울림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선 깊은 감정의 공감이 필요하다. 그는 말했다. 연주자는 자신의 삶을, 슬픔을, 기쁨을 모든 것을 가지고 건반 앞에 앉아야 한다. 그에게 피아노는 연주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언어였다. 피아노의 가능성을 다시 정의한 사람. 쇼팽은 피아노를 다룬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통해 인간을 다룬 작곡가였다. 그는 그 악기 안에 침묵, 고독, 사랑, 기도, 슬픔, 회한을 담았고 그 모든 것을 손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이전의 피아노는 악기였지만 그 이후의 피아노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쇼팽이 바꾼 피아노의 언어이고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다. 인간 쇼팽 사랑, 병약함, 고독, 건반 사이에 숨겨진 외로운 숨결. 프레데리크 쇼팽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예술가는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내성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병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침묵과 고요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감정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1. 조르주 상드와의 만남. 불꽃 같았던 사랑. 1836년 쇼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여류 작가 조르주 상드조지 샌드를 만난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쇼팽과는 너무도 다른 성향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끌렸고 이들은 약 9년간 동거하며 사랑과 예술의 동반자로 지낸다. 특히 1838년부터 1839년까지 스페인령 마요르카 섬에서의 겨울은 그들의 관계와 쇼팽의 건강 모두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쇼팽은 그곳에서 심각한 폐결핵 증상을 보였고 지속된 비와 습한 기후는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그는 그 섬에서 아프 28전주곡 전곡을 작곡한다. 그 작품들은 인간의 생애처럼 짧지만 응축된 감정의 조각들이었다. 끝내 이어지지 못한 사랑. 그러나 쇼팽과 상드의 사랑은 점차 갈등과 단절로 이어졌다. 상드의 자녀들과의 마찰, 성격의 차이, 점점 쇠약해지는 쇼팽의 건강은 그들의 관계를 지치게 만들었다. 1847년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했고 그 후 쇼팽은 정신적으로도 급속히 무너져갔다. 그의 후반기 작품들에는 슬픔, 절제,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고독이 배어있다. 3. 병과 함께한 인생. 쇼팽은 평생을 폐결핵과 싸우며 살았다. 공식적인 진단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기침과 피로, 체중 감소는 그의 몸을 항상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대형 콘서트를 꺼렸고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살롱 음악가로 살아갔다. 건강 문제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내밀하고 섬세하게 만든 요소이기도 했다. 그의 선율은 마치 한 사람의 숨결 혹은 병상의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기도처럼 들린다. 4. 고독을 받아들이며 음악으로 남긴 유언. 1848년 쇼팽은 마지막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여행한다. 그곳에서도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1850년대 초 파리로 돌아온 그는 거에 걷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해는 말 그대로 고요한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건너가는 음악가의 삶이었다. 그는 1857년 10월 17일 파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향년 39세. 그의 유언에 따라 심장은 조국 폴란드에 보내졌고 지금도 바르샤바 성 십자가 교회 기둥 안에 봉인되어 있다. 인간 쇼팽, 그 외로움의 아름다움.
쇼팽의 삶은 격정적인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니었고 명성을 좇는 스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내면의 감정에 충실한 작곡가였고 그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음악에 담아낸 예술가였다. 그의 음악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 안에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진짜 삶과 고독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유산과 영향. 쇼팽 이후의 피아노 음악. 한 사람의 손끝이 만들어낸 시대의 전환점. 쇼팽이 세상을 떠난 1850년대.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다. 산업화는 삶의 속도를 바꾸었고 예술은 낭만을 넘어 현대성 마더너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격동의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의 피아노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감정의 언어로 남았다. 그 이름 프레데리크 쇼팽. 1. 피아노 연주의 본질을 바꾼 사람. 쇼팽 이전의 피아노 연주는 기교와 구조, 즉 손의 기술과 이성의 논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쇼팽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노래하는 존재, 숨쉬는 악기로 탈바꿈시켰다. 그의 루바토, 페달링, 시적 선율, 세심한 음색의 차이의 모든 요소들은 오늘날 피아노 연주의 표준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쇼팽 이후 피아노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해석의 예술, 감정의 해석학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리스트, 드뷔시, 라벨,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까지 후대의 모든 작곡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전환이었다. 이 작곡가들 속의 쇼팽. 프란츠 리스트. 쇼팽의 친구이자 동료. 그 누구보다 그의 음악의 정수를 이해했던 사람. 리스트는 쇼팽의 감성적 깊이를 받아들이되 더욱 극단적이고 웅장한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클로드 드뷔시. 프랑스인이 사랑한 폴란드인. 드뷔시는 쇼팽의 페달링, 색채감, 부유하는 선율을 계승하여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의 문을 열었다. 알렉산드르 스크랴빈. 러시아의 쇼팽이라 불리며 초기에는 쇼팽의 스타일을 거의 모방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신비주의적 음악 세계로 나아가며 쇼팽의 정신을 한층 내면화하였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감성과 형식의 균형, 낭만적 풍부함을 계승한 후계자.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에튜드는 쇼팽의 형식을 계승한 또 하나의 정점이다. 3. 쇼팽은 하나의 언어가 되다. 오늘날 음악학자들은 쇼팽을 단순한 낭만파 작곡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의 고백 방식이었다. 그의 음악은 기교적 성취보다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소리로 번역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누구든 그 여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쇼팽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 안에는 건반의 기초 감정의 깊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모두 녹아있기 때문이다. 4.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쇼팽. 21세기의 우리는 쇼팽을 더 이상 박물관 속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시험곡으로, 연습곡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이별의 위로로 우리 곁에 살아있다. 그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을 듣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듣는 일이기도 하다. 쇼팽, 시대를 넘어 말하는 사람. 프레데리크 쇼팽은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더 깊은 시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감정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남겼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새롭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한다. 그는 단순한 낭만주의 작곡가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통역자였다. 오늘 우리에게 쇼팽은 무엇인가? 빠른 세상 속 느림의 미학을 건네는 한 사람의 음악.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간결하고 효율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쇼팽의 음악은 때로는 느려 터진 옛 노래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1. 침묵을 이해하는 음악. 쇼팽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베토벤처럼 웅장하지 않고 리스트처럼 눈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조용한 소리로 가장 깊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고 위로보다 먼저 안아주며 때로는 침묵보다 더 조용한 소리로 우리를 감쌉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녹턴, 전주곡, 왈츠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음악이 삶의 중심에 있는 소음이 아닌 고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진실을 잊지 않게 하는 사람. 현대사회는 감정을 잘 포장하는 기술에는 능숙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서툽니다. 쇼팽은 연민, 그리움, 상실, 고독, 고백 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고 피아노로 남겼습니다. 그는 음악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명제를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증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당신의 감정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3. 예술로 표현된 개인의 정체성. 쇼팽은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대의 피아노, 단 하나의 악기로 자신의 내면과 조국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주르카는 단지 민속 리듬이 아니라 폴란드인의 눈물이었고, 그의 폴로네이즈는 단지 춤곡이 아니라 나라 잃은 이의 분노이자 자긍심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쇼팽의 음악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요? 4. 쇼팽은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음악. 오늘날 쇼팽은 전 세계 음악 교육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연습곡의 작곡가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기교로 정복할 수 없고 오직 삶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그의 녹턴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고백을 음악으로 듣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쇼팽은 아직도 말하고 있다. 그는 39세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2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 지금도 누군가의 방 안에서, 연습실에서, 무대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프레데리크 쇼팽, 그는 피아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해석해낸 작곡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음악가입니다.